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시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국시에서 알아야 할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할 얘기들은 굉장히 상식이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국시는 보통 최선답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객관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답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답이 반드시 하나여야만 되느냐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답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답형보다는 이런 최선답형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교수님, 이것도 답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자, 답가지가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정답에 가까워요. 예.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이제 C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와 B는 정답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B도 정답의 확률이 조금은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B도 정답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가장 답에 가까운 이 C를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답형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아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똑같이 ABC가 있어요. 그래서 C 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정답의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B와 C가 굉장히 가까운 높은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답은 C가 되겠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풀 때 B도 너무 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다가 C 혹은 B를 결국 마지막에 찍던지 선택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왜냐면 이런 경우에 B라고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답률도 높아지고요. 그죠? 예, 난이도도 어떻게 보면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래 같은 사례는 가급적 국시에서 안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면 괜히 이렇게 냈다가는 어, B도 답이에요 라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도 B와 C가 이렇게 높은 확률의 답가지가 2개 이상인 것은 굉장히 문제를 출제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버전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답이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처럼 정답의 확률이 무조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낮다면 C가 너무 답이 되는 게 너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다만 C와 너무 가깝지만 않게 그렇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답가지들도 정답의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고시 문제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답까지 5가지가 어느 정도 정답이 될 확률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골라야 할 것은 최선답형, 즉 가장 정답이 높은 확률을 가진 답까지를 고르는 것이 국가고시의 기본 문제풀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위 매력적인 답까지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답이 너무 헷갈려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예, 그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제는 같아요. 예,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때 답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뭐 강감찬, 이순신, 권율. 근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나왔어요. 이 답이 일단은 이순신인 건 우리 너무 잘 알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갑자기 나폴레옹이 나왔다는 거죠. 4번은 답이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왜 그럴까요? 예, 1, 2, 3번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4번은 갑자기 프랑스 외국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 이거 4번은 일단 아니네 라고 하고 이 1, 2, 3번 중에서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4번은 소위 말하는 매력적인 답가지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 국가고시에서는 답이 아니더라도, 즉 오답의 답가지더라도 그것이 매력적으로, 즉 답으로서의 어떤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답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는 답가지는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준비하실 때도 그 답가지들이 같은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같은 것끼리 묶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역시 또 거북선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4명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다 이게 매력적일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네, 아마 4번을 많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1번, 2번, 3번은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장용실은 과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직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굉장히 다른 범주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즉 매력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강감찬 장군입니다. 그 이유는 이 2번, 3번, 4번은 같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감찬은 고려시대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 1번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력적인 답가지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고시에서도요, 가급적이면 그 여러 가지 답가지들이 같은 레벨, 같은 범주, 같은 성격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답가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고시에서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게요, 보통 보면 어디 책에 굉장히 구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요. 물론 구석에 나온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구석은 보통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또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소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해야 되나? 라고 물어오는 거죠. 네, 그것을 답하기 앞서서 먼저 난이도와 변별도라는 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사실 어렵고 쉬운 정도예요. 말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이도는 사실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쉽다 어렵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변별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공부한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구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몰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를 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냥 찍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런 경우에 공부 안 해서 찍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보다 정답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변별도가 확 떨어집니다. 즉, 이 변별도가 높은 게 좋아요. 즉, 공부를 한 사람이 정답을 많이 맞추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틀리고 이게 변별도가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너무 구석에 있는 것이 나올 경우에 이 변별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좋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고시는 실제로 가급적이면 변별도가 높은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공부를 한 사람이 국가고시 합격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 국가고시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구석에 있거나 이런 건 안 나와요. 제가 사실 이 난이도를 설명한 이유도 뭐냐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문제도 이 변별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쉬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출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대부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는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역시 변별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은 어느 책에는 나오고 어느 책에는 안 나오고 또는 모든 책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어디 끄트머리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은 국가고시에서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를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너무 구석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제하시고 중요한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고시는 60%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90점, 100점을 맞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내가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써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국가고시는요, 우선 최선답형입니다. 즉, 여러 가지가 다 답이 될 확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력적인 답까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설사 오답이더라도 어이없는 오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반대로 쉽거나 또 혹은 굉장히 구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국시 특강, 국시에서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국시 보는데,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